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 뉴스를 보니까 단독 해가지고 기술을 배워야지 어쩔 수가 없다. 자격증 몰리는 4050 실직자 해서 올해 상반기에 2만 4천 명이 실직을 했다 그럽니다. 작년 1년치에 육박했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 하면은 예를 들어서 4만 8천 명이 실직했다. 예, 통계로 집계되는 실직만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은 실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직은 뭐 여러 가지 되겠지만은 취업이 안 돼서 어, 자리를 여기저기 진짜 취업을 해야 되는 자리를 구해야 되는 실직자들이 뭐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자격증으로 몰리고 있대요. 그것도 전기 소방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엄청나게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격증 뭐 취득해서 합격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0명이다 했을 때 에, 올해는 3배 3000명이 중년들이 자격증을 딴다는 거예요. 중년들이 전기 소방 전기 기사만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제 기사 취득자만 그렇고 뭐 기능사부터 소방부터 5만 자격증 하면 자격증 취득해서 배출되는 사람만도 수만 명 아닙니까? 수만 명. 자, 그런데 이제 또 이 기사에 보니까 40대 초반에 대기업을 둔 A씨는 6개월 동안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공부해서 합격했다. 현재 그는 서울 강남 한 지역 아파트 시설 관리를 하고 있다. 연봉은 이전에 비해 반토막 낮지만 실내에서 일할 수 있고 처우도 좋은 편이라 만족하면서 5점 만점에 4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직장에서 물러난 40, 50대가 급증하면서 재취업을 통해 제2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40, 50대 실직자들이 폐업 리스크가 높은 자영업보다 안정적이고 처우도 괜찮은 시설관리직으로 몰리는 것 같다. 뭐 이런 그 기사를 썼네요. 근데 여기서 뭐 기사를 보고 어, 이제 좀 기사를 보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느끼는 것 아니면 쫑긋하는 것. 뭐 일반인들이 기사를 보면 그저 그러려니 하겠지. 그런데 이제 근무하는 사람이나 또는 실직하신 분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 쫑긋한다고. 쫑긋 저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요. 분석을 어떤 분석을 할 것이냐. 자, 우선은 실직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어디서 좋아해요? 학원가에서 좋아합니다. 자격증을 막 이제 이렇게 주는 학원가나 어디 폴리텍이나 뭐 직업 그런 훈련하는 곳 몰릴 거 아니에요. 실직해서 사람들은 불쌍하지만 그 사람들이 먹잇감은 뭡니까? 그런데 와서 자격증 따라. 자격증 따서 따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 목적이에요. 취업은 뒷전이고 뭐 알선도 조금 해주긴 해준대. 그러나 그것은 좀 미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실직하신 분들이 어딘가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신문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실직하는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실직해요. 4, 50대가 절반이 넘는 거예요. 60대까지 치면은 절반보다 더 넘는 60%가 4, 5, 60대에 실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자격증으로 몰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격증 따는데 열정을 기울이면 우선은 절반의 성공을 하는 겁니다. 절반의 성공. 자격증을 뭐 땄으니까 절반의 성공이지. 자, 그 다음에 취업을 했어. 유행이. 저분은 이제 취득했는데 바로 취업됐대요. 그 사람은 100% 성공입니다. 100% 성공. 그러면 저분은 어떻게 해서 취업이 됐을까? 자격증 타니까 딱 취업됐다? 아니죠? 운입니다, 운. 저분은 진짜 행운. 자격증 따는 것도 행운이었고 취업되는 것도 행운이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어떻게 돼요?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노력하다가 이제 1, 2년 기다리다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실직자하고 자격증 취득자보다 어때요? 들어갈 곳이 똑같으면 뭐 되는 대로 다 들어가겠지.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고 뭐 자, 실직하신 분들이 자격증 취득하는 비율이 50%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는 비율이 50%가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많이 실직자가 늘어나고 자격증 배출자가 늘어나면 4, 50대의
지금 실직자들도 구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즉 치열한 경쟁력을 뚫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치열한 경쟁력은 본인이 전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이러한 종류의 내가 한전을 다녔던 KT를 다녔던 어디 비슷한데 하면서 기술직으로 일을 했어.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기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 비슷한 걸 했고 비슷한 업무를 가서 이 손의 능력에 시설 관리 업무는 펜이 능력이 아니고 손, 발, 이 눈, 코, 입, 귀의 능력을 살려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센스도 있어야 되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직장에서 펜대 종류만 굴렸던 행정 아니면 뭐 샐러리맨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이런 것만 했을 때는 능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볼 때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들어가서도 배워준 이제 잘 모르는 것을 설명해주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캐치가 안 되면 취업하거나 들어가서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우리가 실직한 직장은 계속 일하던 곳이니까 워밍업이 돼서 아무데나 또 다른 데 들어가도 되는데 생소한 시설 관리로 왔을 때는 마음은 그렇지만 와서 딱 일해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고민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퇴사하시는 분도 생기고 또 자리가 생기고 퇴사하고 가보니까 뭐 사람 성격, 일 성격 오만 조건이 틀리잖아요. 시설 관리만큼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건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의 종류가 워낙 많은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서 갑질하는 사람의 종류도 워낙 많아.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성질 안 맞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의 주제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설 관리를 이제 가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이제 36년 동안 오랫동안 하니까 저기 저 양 선생이라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처럼만 되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 36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마구마구 뭐 잘해서 불가능한 게 아니고 저 같은 사람, 경력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실력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하는 실력하고 조금 틀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서 뭐 기능적인 걸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실력이지만 경력자들은 이제 어떤 실력이 늘어나느냐. 우선은 최고의 프로들, 그걸 프로라고 해볼까요? 뭐 관리소장님 정도 되고 뭐 과장 팀장들 되면 어떠한 것을 하냐면 조직 관리. 나는 조직 관리를 잘했어. 난 이전 직장에서도 조직 관리를 잘 해봤다. 아니면 군대에서 뭐 조직 관리를 해봤다. 뭐 등등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조직 관리하고 조금 또 성격이 틀리겠죠. 시설 관리 현장 가서 해보면 그 조직 관리하고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관리할 줄 알고 사람 뽑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거 그 건물에 1년 동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까를 다 아는 거예요. 기능적, 기술적인 일보다도 어떤 게 이런 게 행정적이라면 그런 것을 다 알고 그 다음에 판단,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고장이 나고 어떤 데서 고장이 나더라. 어떻게 고치더라. 요거는 내가 고치고 이거는 외주 주고 이러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노하우예요. 노하우. 시설 관리 현장 가면 매일 뭐 고치고 뭐 점검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뭐 사진에 보니까 뭐 연락상 찍고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런 데 하는 데가 아니다 이거지. 저 사진 제가 보긴 봤어요. 저 쇼라고 보면 돼요. 왜 쇼라고 보십니까? 하지만 쇼는 쇼다 이거지.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요.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 눈으로 봐도 돼. 이것은 누가 판단하느냐? 이러한 경험자들이 저런 걸 잘 판단하는 거예요. 매일 뭐 시설 관리 와서 뭐 무슨 뚜껑 열고 열화상 찍고 뭐 찍고 점검 잘하면 그게 설비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프로들은 딱 보면 아는 거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건물을 딱 봐.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거, 건물 기계 특성이라든가 사용하는 거, 전기 사용하는 거, 그 다음 기계, 냉방 모든 능력을 딱딱 봐요. 그러면은 이 건물은 안전하게 돌아가는지 불안전하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지 어떤 조직을 어떤 식으로 꾸며야 될 건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프로예요. 프로. 그런데 프로가 안 되다 보면은 매일 뭘로 적어야 되고 뭘로 쏘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설 관리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도 계속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자격증 땄으니까 써줄 것이다. 마음을 가졌으니까 써줄 것이다. 기웃기웃거리면 써줄 것이다. 이력서를 보내면 써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자격증 취득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쟁력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격증 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자격증 따면서 허송세월 보내면서 자격증 따면서 공부한 기간은 그것은 맞는 거고,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실무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 하려고도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운전을 한다. 운전 면허증 따면 운전 바로 됩니까? 그러니까 막 요즘 도로 연수 뭐 이런 것도 돼. 그거 해도 잘 안 되잖아요. 또 숙련 기간을 막 거쳐서 해야 그나마 운전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뭐 버스 운전을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했을 땐 경력이 안 쌓이면 써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관리도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이제 뭘 해서 준비했으니까 바로바로 팍팍 써줄 것이다. 아니, 써주는 사람도 있었지. 바로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이력서를 냈는데 거기에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는 경력자가 필요한 것보다도 우선은 사람이 필요해. 한 사람만 나갔을 때는 경력자니 뭐 이런 거 안 뽑아요. 만약에 경력자가 나가버렸다, 관리소장이 나가버렸다, 시설과장이 나갔다, 이거는 그 직에서 당연히 뽑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우가 괜찮다 하면 다른 데서 파바박 이직해버립니다. 파바박 이직해요. 그러니까 관리소장 같은 건 하나 나갔다 하면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나갔어. 그러면 10명, 20명이 막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 자리가 아니야. 관리소장도 그러면 경쟁력 있어. 세. 그런데 어떤 데 관리소장 딱 뽑으려고 하면 시설관리소장을 만약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쟁력이 막 세서 사람이 많을 때도 있지만 뽑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을 어떠한 조건을 요구할 때 어중이 떠중이 뭐 관리소장도 급이 있어. 어중이 떠중이 뭐 그냥 대충 다 관리소장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프로 관리소장을 뽑아야 될 때는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일하는 곳에서 나갈 수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프로는 일하는 데서 나와서 이직해서 뽑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 뽑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간 종류가 관리소장, 시설과장 이런 것이 아니고 밑에 직에서 나갔다 했을 때는 왜 들어갈 수 있냐면, 이력서를 넣었을 때 구인구직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구인 사람을 찾고 있어. 구인 사람을 찾고 있는데 광고를 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고 뭐 받아보니까 이제 자격증 따서 이제 나온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자격증도 없어. 이랬을 때 누구한테 통보를 하겠어요?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통보하고, 자격증은 있고 여긴 경력자가 있어. 근데 우리가 자격증이 필요 없어. 그러면 경력자한테 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떠한 데서 경력이 없는데, 야, 이거 사실은 경력은 많은데 시설 경력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뭐 그런 데서 솔직하게 글 써서 보내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고 나와서 실무 공부를 조금 하고 머리도 조금 뭐 실무 공부하면서 여기저기 영상도 보고 아니면은 어디 찾아가서 눈동냥으로 좀 보고 하면, 이거 조금 할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이전 근무하는 곳에서 또 건물에 근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직책이 조금 틀리더라도 비슷하게 경력을 좀 써서 조금 해봤다, 이런 것을 좀 냄새를 좀 맡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던져주면 면접을 요청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때 가서 솔직히 얘기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확률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취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자격증을 딴 후에 그 다음에 기간이 바로 취업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매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야, 이력서만 어디 마구마구 집어여 봐도 생전 연락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이력서 쓰는 방법, 내가 이전 경력을 어떻게 포장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 포장을 했으면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명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뭐 그 회사 가서 알아봐요? 아니지. 딱 채용했을 때 면접 볼 때 따락 보면은 감이 와. 이 사람이 조금 아는가 안 아는가 감이 와. 이제 그것을 증명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준비해서 가는 거지. 그러면 딱 써서 이 사람 경력 있다고 해서 썼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 뭘 모르는 거 했더니만 테스트도 좀 할 줄 아네요. 찍어봤어요? 예, 찍어봤습니다. 근데 내가 찍어본 거하고 이 현장에 와서 찍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리잖아. 그것은 문제가 안 돼. 왜? 이 현장은 당연히 틀리지. 이전에 찍어봤냐 안 찍어봤냐가 중요한 거죠. 이전에 찍어봤으면 여기도 조금 틀려도 이건 찍어봐. 근데 그러면 그쪽 현장에서 또 얘기해. 현장 틀리니까 여기서 다시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부드럽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땄지만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실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실무 공부. 그 실무 공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선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정보를 모르면 남한테 막 들어보려고 하잖아. 그리고 남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꼭 진짜 들은 것처럼 다른 데 가서 막 리바이벌 할 때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는 거. 내가 실질적으로 보는 거.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두 가지로 보잖아요. 영상으로 간접적으로 보는 거 있고 직접적으로 보는 거 있어. 직접적으로 못 보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봤어. 이렇게 볼 때 어떻게 간접적으로 보고 나서 야 저기가 좋다. 저기 가봐야 되겠다. 또 갔다 온 것처럼 또 설명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야 거기 그거 보니까 괜찮더라.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본 줄 알고 듣고 있는데 자기는 영상에 본 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시설 관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데 이것을 경험하려고 하면 설명을 누군가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해주길 바랍니까? 막 그냥 대충 하고 막 어지럽게 해주길 바라요?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바람입니다. 대신에 장단점이 있어. 대충 막 알려주면 빠르게 알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듬성듬성 알려줄 수가 있어. 그런데 차근차근 알려주면은 알려주는 사람이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떻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받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야, 누가 해주면 내가 그냥 볼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누가 해줍니까? 누가 해줘? 지금 그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방송을 하는데 시설 관리 무슨 그 전문적으로 시설 관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 사람이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합니까? 방송해요. 그냥 자기들 무슨 점검하는 영상이나 찍고 고치는 영상 이런 것만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는 것이 거의 대부분. 또는 내가 자격증이나 따라하면서 학원에서 강사들이 나와서 막 대충 한번 그 엑기스인지 무슨 선전용 강의인지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 하나.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자격증 못 하잖아요. 그거 공부에서는. 실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배워야만이 자격증을 딸 수 있단 말입니다. 실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실무 강의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 자, 그래서 실무 강의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데라 TV는 언제부터 했어요? 거의 이제 만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기 시작한 지가 만 2년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내공도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자기도 진짜 할 줄 알아야 되고. 왜? 실무 강의니까 펜만 잡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을 착안해서 제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어느 정도 기초로 초급자들은 소화시킬 수 있겠다. 알려드릴 수 있겠다 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멤버십 강의는 유료 강의로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편집을 안 하거든요. 편집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호흡을 한다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지. 왔다 갔다 이어져야 되는데 편집한다는 건 잘라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막 이런 말을 쓰더라도 서로 호흡하면서 전달해야 명확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포장을 해버리면은 장점이 뭐냐면 포장을 하면 이뻐 보일 수 있죠. 이뻐 보일 수 있고 잘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을 안 하면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보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은 실망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멤버십 강의는 포장을 해서 전달하면은 호흡이 틀려져요. 그리고 놓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데도 어떻게 돼요? 호흡이 서로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 강의는 노편집 강의로 실제 지금은 이제 어떤 기간입니까?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제가 9월 30일까지는 오늘이 27일이니까 27, 28, 29, 30 앞으로 4번의 강의는 어떻게? 4번이 강의가 아니고 4일 동안 업로드 되는 강의는 여러 편이 올라가는데 노편집 강의로 그냥 쭉 올려드리고 공개, 누구에게나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는 저번에도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유료 멤버십에서 4,490원 했는데 이 등록이 100명, 100인이 등록이 되면 그 금액으로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디라 이제 사랑일 겁니다. 1990원 멤버부터 모든 멤버 1990원 멤버부터 들어오시는 분을 전부 공개 강의를 하고 4,990원짜리는 이제 폐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 돈 낸 거 아깝지 않습니까? 이제 계좌번호를 저한테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결정 난 후에 얘기인데 계좌번호를 보내주시면 다 이제 제가 환불을 해드리던가 아니면 저한테 그냥 커피 한 잔 뭐 쏘았다 해서 다음부터 뭐 1990원으로 하든가 2990원 그냥 알아서 후원하시는 이제 제도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강사 한 번 강의에 몇십만 원 내고 강의 듣는 것도 있습니다. 몇십만 원. 근데 한 달 제가 죽도록 노력해서 뭐 30강, 40강 막 이렇게 올리는데 1990원을 내고 그걸 수강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아깝다고 하면은 그런 인생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일하시고 뭐 이데라 TV 볼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짜. 공짜 인생은 내가 공짜로 하겠다면은 그만큼 공짜라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격증 공짜로 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개고생하는 겁니다. 근데 학원 가서 돈 내서 따시는 분들, 노력해서 따시는 분들, 자기 차비 들이고 식비 들이고 시간 들이고 학원비 내고 돈 들여서 하잖아요. 수월찮아요. 그런데 왜 유독 시설관리 이 강의를 공짜로 들으려고 하시냐? 제 주장입니다. 4,990원 올렸더니만 휙 토라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분은 뭐 제 돈 버는 게 그렇게 배 아픈 거죠. 우리가 저도 유현진이 좋아하고 손흥민이 좋아해요. 다 저보다 아래니까. 근데 내가 유현진이가 우리가 600 몇백억을 버느니 몇십억을 버느니 하지만 배 아파합니까? 배 아파해요? 안 하잖아요. 손흥민이가 주금 몇 억씩 받는데 우리가 배 아파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또 그 사람들한테 그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도 후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후원하는 사람. 후원 안 합니까? 오만 거 다 보내줘. 막 비싼 거 사서 막 보내줘요. 야. 그러니까 생각이 내 공짜 심보로 인생을 살겠다 하면은 생각이 뭐예요? 틀려먹은 거지. 틀려먹은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지만 제 영상을 찍는 카메라가 얼마입니까? 96만 원짜리 96만 원짜리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핸드폰으로 찍을 때 이 핸드폰 카메라는 그게 공짜예요. 전화기 쓰니까 공짜라고. 이것도 좋은 걸로 또 바꿔왔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몇백만 원 한가입니까? 이것도 뭐 100만 원만 해요. 180만 원 막 이렇게 하지. 또 있어요. 방송 장비가 막 있어. 방송 장비가 이 안에 방송 장비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배경이 지금 제 방에서 하고 있는데 배경이 있어. 그럼 그린 스크린이 착 올라가요. 그린 스크린이 착 올라가. 저것도 몇십만 원짜리 그린 스크린.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실무 방송을 내 시설관리 실무를 배우고 싶다 했을 때는 투자, 시간 투자, 돈 투자, 마음 투자, 응원. 유튜브 방송은 뭐 돈 많이 주라고 안 하잖아요. 응원, 구독, 좋아요는 다 눌렀겠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말로 하는 건 뭐예요? 말로 해서 이렇게 듣게끔 하는 것은 정신을 일깨워 드리는 거. 그러니까 뭐 정신 못 차리니까 일깨워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을 공유하는 거라 이거지, 마음을. 그래서 우리 한번 으쌰으쌰 하면서 해봅시다. 어떤 분이 막 와요. 저는 죽도록 취업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같이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러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되는 것들은 현장에서 제가 헬멧도 쓰고 방송할 수도 있고 그냥도 방송할 수 있지만 멤버십 방송이니까 어떻게 한다? 완벽하게 실질적으로 가르쳐 준다. 완벽하게 실질적으로
거짓 없이 가르쳐 줘야지. 보면은 거짓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포장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있는 그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저는 왜 그것을 가능하냐? 대한민국에 있는 큰 현장이란 큰 현장은 다 근무해봤다. 작은 현장이란 작은 현장도 다 근무해봤다.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으면 나 서울 현장도 다 근무해봤다. 대전에 있으면 대전에 있는 현장도 다 근무해봤다. 경상도에 있다. 경상도에 있는 현장도 다 근무해봤다. 전국에 있는 현장이면 거기에 다 근무해봤다. 다 증명이 됩니다. 왜? 지금은 공개가 안 돼요. 멤버십 강의에서 증명을 싹 해드립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해줘요. 잘났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거에서 아는 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멤버십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멤버십 그 공개 강의 시간 동안은 계속 이러한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방송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멤버십 혹시 등록 안 하신 분은 하다못해 1990원짜리라도 등록해 주세요. 1990원이면 10명이면 19,000원입니다. 100명이면 19만 원. 야, 19만 원 줄 테니까 너 강의 한 달, 한 2, 30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 그러니까 제가 돈을 받는 것은 멤버십을 안 받고 하면은 공개 강의가 되면은 제가 솔직한 얘기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악플이 달려거든요. 악플. 여러분들도 만약 자기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뒤에서 뒷담화 까면 딱 깠다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근데 제가 솔직한 얘기를 하고 강의를 해드리는데 뭐 안다는 분들이 막 거기서 댓글을 달아요. 올리 근리 맞니 안 맞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탁 그냥 할 맛이 없어져요. 왜? 얘기할 때 끼어들어 버리는 거잖아. 끼어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멤버십 저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분한테만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강의는 전체 공개가고 멤버십 강의는 호흡 같이 하는 내용, 진짜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멤버십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